철성 스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 믿기 힘들지만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생애 이후에 큰 몰락이 온다고 하셨죠. 많은 이들이 웃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현실이 그 예언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다음 사건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과거의 예언이 맞았다면 미래에 대한 철성 스님의 새로운 메시지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상 끝에서 그가 직접 밝힌 앞으로의 3가지 큰 변화를 공개합니다. 지금 그 예언의 실체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면 철성 스님은 정확히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1월의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역마의 기운이 강하게 활성화된 그달, 단순한 별자리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역마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별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입니다. 강제적인 이동, 피할 수 없는 분리, 기존 구조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새로운 궤도로 밀어내는 것처럼 1월의 역마는 권력의 중심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아무리 강한 의지력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권력자들의 사주에서 역마가 동하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강물에 떠밀린 나뭇가지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기존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죠. 1월은 바로 그런 조란의 달이었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묵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후락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의 거대한 순환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결국 수멸하듯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물러봐야 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기존 세대는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이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제사입니다. 철성 스님이 본 것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순환의 완성이었습니다. 마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그 지도자의 시간이 다한 것을 영적인 눈으로 파악했던 겁니다. 몸이 더 이상 자신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때 넘어지듯 권력도 자신을 떠받치던 기반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언제 그 순간이 올지를 아는 것이자 그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다리의 비유입니다. 이미 균열이 생긴 다리 위를 달리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더욱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마지막 몇 달도 그랬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이 딛고 서 있던 신뢰의 다리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국민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리가 무너지면 추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1월의 역마 기운은 그 마지막 충격이었던 셈이자 가장 놀라운 건 달리는 사람 자신은 다리의 상태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직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만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요. 철성 스님처럼 영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그 위험을 미리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는 앞만 보고 달리지만 현자는 발 아래 다리의 상태를 봅니다. 결국 추락의 순간이 왔을 때 남는 건 충격뿐만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진실. 진정한 힘은 속도가 아니라 토대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1월의 쓰나미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잿더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씨앗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새로운 씨앗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큰 고통이 한 나라를 휩쓸 때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단 카르마의 정화 과정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정화의 시간에 맞은 겁니다. 마치 몸에 독이 쌓였을 때 열이 나면서 독소를 배출하듯 국가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냥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를 소홀히 했기에 이런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개인의 질병이 생활 습관의 문제에서 비롯되듯 국가의 위기도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각성의 도구입니다.
가난할 때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위기가 오면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혼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물질적 풍요만 추구하다가 잃어버린 정신적 가치들을 되찾을 때가 온 것이죠.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군입니다. 군들은 단순히 외적을 막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신적 기동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국군의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로운 정신, 국민을 보호하려는 사명감에서 나와요. 이런 정신이 살아있을 때 군들은 단순한 조직을 넘어서 국가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정신의 복원입니다.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군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해요.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군대가 나라를 구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권력의 허상, 물질의 한계,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재건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큰 파괴를 경험한 세대만이 진정한 재건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특별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들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재건에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과연 누가 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탄핵이라는 거대한 지진이 지나간 후 우리나라는 환복적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배에서 선장이 사라진 것처럼 방향을 잡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공백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기운이 흔들리는 영적인 혼란기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크리하게 되자 이 불안정한 시기를 철성 스님은 일찍이 내다보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면 반드시 큰 혼란이 따른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파악하셨던 거예요. 물이 수용돌이칠 때처럼 모든 세력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도 예시적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때가 올 거예요. 2월부터 4월까지는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웠어요. 마치 주인 없는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짜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처럼 혼잡했습니다. 언론도, 정치인들도, 심지어 국민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철성 스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바른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해답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희망의 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성 스님이 이미 몇 달 전에 예견하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마치 막혔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정체되었던 국가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5월은 바로 그 전환의 한가운데입니다. 혼란이 정리되고 새로운 방향이 또렷해지는 시기예요. 6월부터 9월까지는 더욱 안정된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국가 전체의 분위기가 차분해질 거예요. 이 안정화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자리를 잡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중심을 잡아줄 때 비로소 모든 혼란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9월 이후에는 더욱 희망적인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면 국가적 명예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면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철성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잇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2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로 예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누가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그 인물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그 순간, 과연 누가 진정한 때를 맞은 것일까요? 지금 정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검찰 출신의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고, 다른 한 명은 오랜 시련을 견뎌온 경험 많은 정치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먼저 법무부내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기질은 확실히 강합니다. 칼처럼 날카롭고 결단력이 뛰어나죠. 한번 결점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해요. 마치 겨울 산속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심는 계절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기 어려워요. 이분의 현재 운세를 보면 겨울철 기운이 강합니다. 성장하기보다는 견디고 버티는 시기에 있어야 마치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 싹을 틔울 때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때가 맞지 않는 것뿐이에요. 겨울철에 꽃을 피우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요. 미래에는 분명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반면 오랜 정치 경험을 쌓아온 그 인물은 완전히 다른 흐름에 있습니다. 이분은 태생적으로 추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마치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살아남는 소나무처럼 생명력이 강해요. 더욱 놀라운 건 지금 이분의 운세가 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마치 땅속에서 겨울을 난 씨앗이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싹을 틔우려는 것처럼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할 때가 온 겁니다. 이 정치인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마음이 있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이런 능력은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갈라진 미심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또한 그동안 겪어온 시련들이 오히려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 백성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분은 그런 면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영적으로 올바른 타이밍에 있는 애가 핵심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계절을 거스르면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농부라도 때를 맞춰 실에 뿌리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물에게는 분명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반면 두 번째 인물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영적인 흐름에 읽어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능력보다는 천시가 더 중요한 순간입니다. 능력보다는 천시가 더 중요한 순간이라면 과연 하늘은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할까요? 철성 스님의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판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은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영혼의 준비도와 카르마적 에너지만을 봅니다. 마치 의사가 겉모습이 아닌 내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듯 스님은 각 인물의 영적 상태를 읽어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선거 캠페인이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진 업보와 사명, 그리고 현재의 영적 흐름입니다. 하늘의 뜻은 인간의 계산과는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지도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력, 경력, 말솜씨, 외모, 인기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오히려 평범해 보이거나 심지어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성 스님이 말하는 영적 준비도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난에 토한 성숙입니다. 가난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백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치 금이 불을 거쳐야 순수해지듯 말이죠. 둘째는 자아를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관력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할 수 있는 무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는 시대정신과의 조화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에너지가 요구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다음 대통령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늘의 선택은 항상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말과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말보다는 행동을, 약속보다는 과거의 셈을 봐야 합니다. 진실은 항상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또한 각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중요한 반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지, 어떤 에너지의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보면 그 중심 인물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선한 지도자 주변에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욕심 많은 지도자 주변에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만으로는 진실을 알기 어려워요. 직접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은 이미 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올바르게 읽는 것뿐이에요. 마치 농부가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씨 뿌릴 때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씨를 뿌리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하늘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신호들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받고 있는 신호들을 제대로 읽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철성 스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정치적 혼란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시련들도 셀 수 없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운명체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되어야 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적인 가치들을 되찾아야 해요.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다 와도 소용없어요. 철성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열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지역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이념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이런 분열이야말로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제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쟁이나 폭력적인 갈등 없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급격한 변화는 항상 큰 혼란에 불러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더 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해요. 서민들도 단순히 불만만 토로할 게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이 더 바람직해요. 기존의 좋은 것들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고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감 각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영적인 재건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각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재건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말이에요. 이런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평화가 이 땅 전체를 감쌀 수 있다면 그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철성 스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나 조언을 넘어선 간절한 기원이에요.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봐 오신 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참아낸 고통 하나하나가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큰 그림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정의로운 일들이 늦어지는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주의 질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만큼은 평온을 잃지 마세요.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나가세요. 진정한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요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물이 잔잔할 때 달빛이 가장 아름답게 비치듯 마음이 고요할 때 진리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요.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무모한 부전이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주요한 용기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고 작은 진실이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와도 국민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국민들이 소숙한 의식을 가지면 평범한 지도자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의 인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늘의 뜻이 일치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요. 이를 위해서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미묘한 신호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말고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믿어주세요. 우리가 보는 건 전체 그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자. 지금 우리는 그 새벽을 맞이하는 마지막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쪽 하늘을 자세히 보세요. 이미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빛이지만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성 스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폭풍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 이미 지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그 빛에 맞이할 준비를 해야